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루입니다. 자, 오늘이요 시장은 눌림을 받았지만은요 우리 3월달 포트폴리오 주력주 전체 비중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주 SK 하이닉스는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16만 9천 원을 찍어줬습니다. KB금융 어떻습니까? 오늘 52주 신고가 랠리 쭉쭉쭉쭉쭉쭉 7만 1천 원대를 훌쩍 넘기고 7만 2천 원대를 훌쩍 넘기는 그 기염을 토한 하루였죠. 이런 주력주에서 수익이 나다 보니까요. 결론은요. 알테오젠, 금양, 이스페타시스, 우리기술투자 전부 불기둥 AI에서 종목 검색해서 포착이 돼서 그냥 시뻘건 불기둥의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날 기준에서요. 여러분들은요. 어마어마한 수익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동적이셔야 되겠죠. 지금부터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50분만 내일 당장 일주일상짜리 종목에서 선착순 50분 상한가 잡을 수 있어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또다시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쭉 들여다봐야죠. 그에 앞서서 우리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돼 있어요? 2월달 포트폴리오 올해 2월달입니다. 1월 말 종가가 상당히 많이 미끄러지고 끝났어요. 2497포인트. 2500이 살짝 이탈되고 1월달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6%의 강세로 지금 3월 5일자 기준에 마감을 했죠. 1월 말 종가 대비 6.1%의 시장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는요. 가상계좌 1억 원의 기준으로 20.81% 시장 대비 3배 이상입니다. 결론은 하이닉스 13만 4천 원에 1월 말 종가 기준에 45%, 현대차 19만 4,600원에 25%. 다들 이 가격에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신 가격입니다. 그죠? 그리고 LG화학,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58,700원. 이 가격에 어떻게 사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5%, 10%, 15% 채워서 이 수익 범위에서 계좌 수익은 20.81. 다 지나간 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2월 29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2월 29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또다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잡아드렸죠. 아니 하이닉스 세상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넘겼는데 15만 6,200원에서 겁도 없이 아이고 45%또 채워놨죠. 여러분들 다 고개를 절레 흔들고 아니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하기는 이제 스타트라니까. 이제 스타트예요. 이제. 현대차의 기준에 25만 원에서 편입의 기준 25%. LG화학 15%에서 5% 낮췄죠. 대신에 한국전력, KB금융을 63,500원에 하하 참나. 한미반도체를 84,800원에 그 주력의 기준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결국은 시장이 0.27% 강보합일 때 계좌 수익은 3.54%. 어제 장중에 5%까지 올라왔었어요. 그 기준의 흐름, 그 수익 범위입니다.
제발 좀 여러분들이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세요. 하이닉스 못 갈 거야. 무거워. 아니 왜 그러시는 거야.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사상 최대치 신고가인데 이 기준의 흐름은 누가 움직였겠어요. 전부 빅테크, 전부 시가총액 극대형주. 그 기준에 대만 증시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2월 달에 넘겼어요.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지금 3,500포인트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만 못 갈 이유는 없다니까. 예? 시가총액이 대만 증시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넘겨버렸어요. 아우 동네 창피해. 결론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저 PBR 찾기 운동부터 해서 많은 내용을 증시 부양책 관련된 내용을 설정하고 있는데 윤 정도는 끝까지 말씀드려요. 유보액에 관련된 세금 문제 요 부분만 기준을 잡아놓으면은 대그룹들도 주주환원 정책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KB금융이 그냥 막 장중에 어제 10%에 달하는 폭등에 이어서 오늘 추가적으로 장중에 막 5% 팜팜팜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주주환원 정책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 다 좋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신성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죠. 엄청난 호재나 재료가 되지는 않아요. 다만 모멘텀이 되죠. 심리적인 모멘텀. 거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HBM3, HBM 5세대 양산 이것이 공급 과잉으로 문제가 됐다면 엔비디아 폭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폭락, 삼성전자, 하이닉스 폭락 이렇게 나와야죠. 글로벌 증시 폭락 이렇게 나와야죠. 공급 과잉이 된다면 그게 아니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낮아진다? 그러면 이날 하이닉스만 5%만 폭락을 했는데 삼성전자도 폭락해야지. 아무 일 없었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매수의 기준입니다. 시장이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델사가 어떻게 됐어요? PC와 서버 기준에서의 사업의 영역을 가져가는 델사의 기준의 실적 발표 이후에 30%대 갭 상승 폭등이 나오고 그랬죠. 왜요? 성장성이 더더욱 부각되는데 AI발 서버 증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월봉 보여드리면서 돌파계 110불, 130불까지 다 잡아드렸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주봉의 기준을 잡아드리면서 146%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93.86% 올라와 있는데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그대로 110불, 120불까지 상향해드렸어요. 왜? 새로운 주봉에서 다시 갭이 나와줬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지난해 8월에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1200조. 지난해 5월 24일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종가 기준 24일 종가. 24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하고 26% 갭 상승이 나왔죠. 그때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얼마?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1000조. 그 당시에 삼성전자 2.5배, 하이닉스의 10배. 지금은요. 2800조. 2800조. 그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입니다, 지금. 예? 사우디 아람코의 시가총액도 아마 넘겼을걸요. 세계 시장에서 1, 2, 3위일걸요. 아마 사우디 아람코가 2조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엔비디아의 PBR과 PER 보세요. 뭐 상상을 초월하죠.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다 그래요. 내 결론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실적 범위의 earnings surprise, 이 실적이 나와서 이번에도 또 갭 상승에 어마어마한 이게 5월 달입니다. 평상시 캔들 요만하잖아. 캔들 크기가. 그죠? 근데 이게 양봉이란 말이야. 어마어마한. 예? 이게 단 한 번도 메꿔지지가 않았어요. 이 당시 이게 1000조라니까. 아, 이런 내용을 알고 무슨 엔비디아 얘기를 하고, 엔비디아 주식수 25억 주라는 거 알고 엔비디아 얘기하고 그렇게 떠들어대야 되는 거지. 그냥 엔비디아가 끝내줘. 얼마나 끝내주길래.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와주길래. 주가가 얼마큼 움직이길래. 얼마큼 움직이기는 어제도 엔비디아 주가가 그냥 신고가 빠바밤.
85%예요. 올해만 85%인데 올해 하이닉스는 30%도 안 돼. 지난해 말 중가 대비해서. 얼마나 갈 자리가 많습니까? AI, GPU 그리고 HBM 거기에 반도체 소부장 쪽. 급증갭의 목표 주가입니다. 930불입니다. 아냐. 바로 상향시켜드리죠. 930불입니다. 아냐. 여기에 갭이 나오면 갭 목표 주가 한 번 더 높여드립니다. 라고 어제 방송에서 또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제 첫 거래일에 터져주면서 갭이 빠바바바바밤 장중 6%까지 올라가. 신고가인데 장중 6%까지 빠바바. 아이 춤 안 추겠어요 이거? 여러분들 계좌는 지수에 맞게 3,300포인트가 아니라 2,650포인트도 안 되는 지수에 맞게 그냥 시퍼렇게 저 밑에 있는데 하이닉스는 사상 최대치야. 엔비디아와 어깨 나란히 하면서 사상 최대치야. 그래 막 계좌 수익이 어마어마한데 어깨춤 덩실덩실 안 추겠냐고.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려놓고 뭐 그냥 다 가려놓고 히든 종목 드릴게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종목. 왜 가려? 왜? 방송에서. 방송 갖고 나서는 다 오픈해놔야지. 결론은 목표 주가 1200불로 높였습니다. 870불 예상해놨던 부분들 다. 월봉 보시면 그냥 놀라 자빠지실 거예요. 이게 10월 4일자 방송입니다. 10월 4일 날 엔비디아 440불이에요. 650불 목표라고 한다면 50%가 더 올라간다라고 설정해 놓은 거예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고도 이만큼인데 시가 총액이 이 당시 기준에 5위입니다. 미국의 5위, 전 세계 6위짜리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폭등이 나온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50%더 올라간다? 전부 손가락질 하셨죠. 결론은 870불을 넘겼어. 지금 급증계 목표 주가입니다라고 올려드린 게 이게 얼마? 600불 단위에서 870불 올려드렸는데 이 870불 넘겼어. 지금 이걸 넘겨서 다시 1000불, 1200불. 야, 이렇게까지 올라오면 또 뭘 해요? 주식 분할하겠죠. 주식 분할하면 또 어떻게 돼? 또 가벼워져. 또 가벼워진다고. 상상을 초월하죠. 여기가 10월이에요. 여기가 440불 할 때. 여기가 10월, 11월. 10월 말에 오픈 AI의 지분 갖고 있는 MS사가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실적 발표하고 알파벳 실적 발표하고 그러면서 또 슈팅 거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거기에 델 와우. 아니 이렇게 행복한 흐름을 왜 여러분들이 놓치시냐 이거죠. 올해만 85%, 작년 1월 대비 524%, 하이닉스 작년 1월 대비 131%뿐이 못 올랐어요. 근데 왜 지금 국내 증시 냅두고 글로벌 증시냐? 글로벌 증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날아가서 시가총액 미국의 3위, 글로벌 시장 3위까지 올라왔는데 작년 이맘때 시가총액 10위 안에도 없던 애가 그만큼 업황이 AI로 바뀌었는데 보니까 하이닉스랑 똑같이 가.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랑 거의 추이 추세가 비슷하게 가. 예전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랑 비슷하게 갔는데 지금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아직 고점 못 넘겼어요. 사상 최대치를. 하이닉스는 넘겼다고. 근데 실적 전망치가 상상을 초월해. 실적 전망치가 방송 나올 때마다 전망치가 바뀌어. 8조 예상치가 4개월 만에 11조. 8조 예상이었는데 4개월 만에 30% 이상 40% 가까이. 그러면 앞으로 4개월 동안에 40% 더 올라가면 15조가 돼요. 15조. 지금 1.7배 PBR과 PER 50배 아니지. 이걸로 봐야지. 13배.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끝이냐? 아니지. 11조 영업이익이 4달 전에 8조였다니까요. 응? KBS 방송에 교육 나가면서 윤정두가 KBS 방송 교육 나가면서 10월 말에 자료 가지고 나간 게 8조, 그 다음에 내년 13조 영업이익 예상치예요. 근데 이게 지금 컨센서스가 보시면 난리가 났다니까. 11조 900억이야. 8조 예상해 4개월 만에. 근데 이게 2017년이랑 똑같은 흐름이에요. 여기서 또 40% 또 증가하면 15조. 그러면 2017년도 실적이 13조였거든 영업이익이. 근데 15조.
2018년도에 사상 최대치 실적 20조였거든요. 그것까지도 넘길 수 있다라고 윤정도는 감히 생각합니다. 주가는요. 그 당시 고점 벌써 이미 다 넘겼고 물가 상승률이 얼만데. 결론적으로 윤정도의 주장일 뿐만이 아니라 23년 1월 이후에 오늘까지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가 하이닉스입니다. 이 하이닉스의 3,700만 주 나누기 7억 2,800만 주 해주면 5%의 매집인데 이수페타시스 이틀 만에 3% 이상 매수했거든요. 이틀 만에. 근데 걔하고는 다르지. 왜요? 하이닉스는 유통 물량이 없잖아. 대주주 지분, 외국인 지분 합산해서 87%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무슨 하이닉스 얘기를 해. 그것도 모르고 HBM을 얘기를 해요. 그 내용들은 보도자료 보면 다 아는 내용이고 그럼 얘 주식수가 몇 주? 7억 2,800만 주. 외국인과 기관 합산하면 몇 주? 몇 퍼센트? 87%. 기관 지분 합산하고 개인들이 이거 뭐 뿌리려고 사나? 단타 치려고 사? 하이닉스를? 유통 물량이 없는데 5%의 매집이니까 전체 시장에서 쌍끌이 매수 1위를 하는 거예요. 월봉에서 다 보여드렸고 기준 잡아드렸고 5.08%의 매집이 단행된 거고 그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가 2차, 3차 21만 원, 23만 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한 단계 상향돼서 21만 원. 이 흐름들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기술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펀드멘탈은요. 저평까지 무슨 PER 13배인데 PER 13배인데 계속해서 지금 상향되고 있어. 그럼 주가가 멈춰버리면 계속 실적은 상향되고 13배면 계속 낮아져서 10배 이렇게 되겠지. 아니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D램 2위 업체가 PER이 10배, 13배가 이게 저평가지 그러면 엔비디아가 100배 수준에서 지금 실적 좋게 나와서 60배로 툭 내려왔는데 60배. 아무리 지정학적 리스크를 얘기를 하더라도 PBR 50배 엔비디아가. 근데 지금 하이닉스 PBR 1.7배야. 무슨 정책을 무슨 지금 이 폭등장에 저 PBR을 운운하고 앉아있냐고. 금융당국, 이 바보 금융당국. 그냥 시장이 폭락을 할 때에 자산가치에 기대어서 폭락장을 피해가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지. 횡보 내지는. 지금 그냥 빅테크가 이 고금리 시절에서도 그냥 조달금리에 대한 우려감 없이 빰빰빰 쭉쭉쭉 우상향으로 쫙쫙쫙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저 PBR을 운운하고 앉아있냐고. 기아 그러면 PBR 1배 넘었으니까 더 이상 못 간다는 얘기예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릴리 중인 기아가? 또 하이닉스가? 당장 6일장에 주력주 하이닉스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한미반도체 보시고 그리고 나서 PCB 업체 다시금 AI 붐 불었죠. 작년에 이수페타시스 6월 달에 공략에서 200% 300% 수익 바로 이 자리에서 교육해드리는 내용의 이수페타시스 지금 다시 AI 관련해서 부각이 돼 있잖아. 금양은 얘는 뭐 밑도 끝도 없는 이슈 불거트려 놓고 이거 지금 선 X 소장 무슨 김 X 소장 빠테레스 박 XX 보셨죠? 헛소리들 하고 있을 거야. 700억짜리 12조 만들어놨어. 700억짜리 12조. 오늘 나온 뉴스 보도자료 내용도 공정공시를 내야지. 공정공시를. 와 수주가 빗발쳐요. 수주 받아와서 공시를 내야지. 그거 하나도 없이 보도자료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그래도 거래대금이 최상이다. 메이저의 수급이 일부 들어온다. 동참을 한다. 그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700만 주 거래량. 그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남의 종목 미워라 할 필요 없고 한미반도체 뭐 4만 원대 다 팔아서 2차 전지 사세요. 배터리 아저씨 불러오라고 맞짱 토크하게. 개인 투자자 그냥 다 힘들게 해놓고 말이야. 여러분들은요. 윤정도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주력주에서 수익 내시고 나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러고 나서 이수페타시스도 보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 목전에 있는 HLB도 보고 금양이나 HLB는 한미반도체는 사실상 펀더멘털이 뭐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서로가 서로 이야기할 필요 뭐 있어. 얘 매집이 13%씩 돼 있고 얘는 단기간에 매집이 6% 돼 있고 얘 이틀 만에 그냥 3%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뭔 펀더멘털을 얘기를 해요. 기술적으로 대처하면 되지. 기술적인 부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2위 하이닉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 시장 어렵다는 얘기 하지도 마세요. 어디 가서.
시장 어렵다는 얘기를 왜? 시가총액 2위, 6위가 사상 최대 신고가. 한미반도체 시가총액 9조까지 올라왔죠. 10조까지 올랐죠. 10조까지. 사상 최대치 신고가. 주성엔지니어링 사상 최대치 신고가. 52주 신고가 현대차 삼성전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 HLB 사상 최대치 신고가 85,220원. 85,144원. 알테오젠 오늘도 폭등. 얘네들은 청산 끝. 이해되세요? 수익 범위가 어디 뭐 종목 가려놓고 히든 종목 줄게요. 소형 잡주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실질 수익을 줄 수 있는 극대형주에서 그렇게 해야만 나머지 오늘 같은 날 알테오젠입니다. 이수세설 케미컬입니다. 금양입니다. 이런 애들 보고 변동성 매매하는 거예요. 어떻게? 종목 검색기에서 2월 이후에 2월 이후죠. 2월 이후에 25개의 상한가 시가총액 1조 상짜리 10개 그중에 알테오젠입니다. 2월 23일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또 폭등. 근데 불기둥 AI가 이런 식으로 다 잡아놔요. 알테오젠입니다. 3.05에서 얼마? 16.03까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31,350원에서부터 얼마 어디서? 39,500원까지. 아니 행복하지 않아요? 한미반도체 뭐 난리가 났고. 제발 좀 이 수익 좀 가져가세요. 종목 검색기에서. 에? 종목 검색기에서 검색 좀 해서요. 종목 검색 좀 해서 이렇게 상한가 종목 주세요. 한미반도체 상한가. 68,600원 아니야. 이날 61,500원에 포착이 되기 시작해서 상한가 얼마? 78,500원. 이날 엔캠 포착되고 추가적으로 폭등 나오고 그 다음날 엔캠 상한가. 일자로 상한가. 2월 8일 연휴 직전에 선물 한미반도체 상한가. 연휴 끝나자마자 엔캠 상한가, HPSP 27% 폭등, 가온칩스 13일날 상한가, 22일날 또 상한가. 전부 1조 이상짜리예요. 1조 이상. 신성델타테크? 아이 뭐 초전도체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 포착되고 상한가 가면 장땡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또 따블이요. 그 흐름들을 왜 놓치시냐 이거예요. 그 흐름들을. 가온칩스 두 번째 상한가 2월에. 그리고 알테오젠의 상한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자 지금 보내세요. 선착순 딱 30명입니다. 나는 박세영재 TV가 제일 미워. 이 종목 검색기를 왜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려야 되냐 이거야. 딱 30분만입니다. 우리 연구원분들, 직원분들도 쉬셔야 돼요. 선착순 30명.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노란떡 들어오셔서 수요일날 당장 상한가. 불기둥 1조 이상짜리에서 잡아내셔야죠. 선착순 50명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요. 오늘 기준에서도 시장이 마이너스면 어떻습니까? KB금융에 꼬리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뭐 시장 마이너스 영향도 있고요. 신고가 뭐 계속 나올 위치죠. 10% 폭등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추가 폭등 72,900원까지 폭등. 레이크 머티리얼즈 전부 1조 이상짜리입니다. 1조 이상. 1조 이상. 장중 1조 이상. 장중 1조를 넘겼고 얘도 장중에 아마 1조를 넘긴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금양의 29%. 금양도 대단해요. 우리나라의 세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 개발했습니다부터 해서 그게 언제 22년 7월 달에 제가 본 보도자는 7월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상한가 2방 날리고 그때가 시가총액 3천억이었습니다. 그거를 무슨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1년 정도 됐나요? 1년 만에 시가총액 3천억짜리를 얼마까지 만들어요? 12조까지. 아, 대단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기술적으로 대처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응? 기술적으로. 뭐 금융당국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지금 당장의 기준에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기술적으로 들여다보고 대처하시면 된다. 다만 비중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주력주 포트폴리오 잡아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 현대차 45%, 25%두 종목 빵 70%. 그리고 한국전력, KB금융, 한미반도체 이렇게 채워 놓아서 100% 채우고 나머지 현금 일부 갖고 계신 걸로 이런 변동성 매매 이수패 다시 쓰입니다. 이수패 다시 쓰입니다. 예? 31,500원에서부터 31,350원에서부터 8,150원 올랐네. 거의 뭐 상한가 수준이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검색해 빰빰. 작년 5월 말에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또 8월 달에 집중적으로 진행해드렸던 하이닉스에서 초대박이 나다 보니 한미반도체에서도 동반적인 초강세. 지금은요. 엔비디아 개장 전 또 상승 1%의 상승. 엔비디아 또 강세 또. 아니 뭐 수요가 어마어마해서 실적이 어마어마해지는데 뭘. 잘 보셔야 돼요. 요게 실질적인 검색기 포착 가격인 거고요. 퍼센테이지고 요게 고점입니다. 조금 이따 보시면 윤정두가 캡처한 시점, 핸드폰을 캡처한 시점. 그럼 요 가격보다 위에 캡처가 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 가격이 스타트가 아니라고. 종목 검색기만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상한가 종목까지 다 잡는 거예요. 특히 1조 이상짜리에서. 38년 된 증권카드입니다. 응? 지금은 없어진 합병된 대우증권에서 2007년도에 마스터즈 리그 1억 계좌 이상, 1억 원 이상의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리그를 한 거예요. 지금 프로필하면 쫙 나가고 있잖아요. 윤정두가 누군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야. 그 대회에서 10주 만에 7,681%. 7,681% 두 달 보름 만에. 우리나라 기록이 아니라 전 세계의 기록을 깨트린 거예요. 다 뚫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대회만 7번 우승했어요. KLX에서요. 증권선물거래소 KLX 2005년도에 전무후무 유일무이하게 비제도권 인사 윤정두를 초청을 해서 강연회를 합니다. 1000포인트 시대를 돌파한 국내 증시의 전망. 그런 윤정두. 야간 방송 나오시는 분들 기준에 단 한 명도 없다니까. KLX에 누가 불러 비제도권 인사를.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다 들어가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 또 파생상품에 대한 교육 대학 가서 강의하고 우리나라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증권사에서 합작합시다. 제발 좀 부탁을 드려요. 핸드폰에 또 HTS에 불기둥 AI 여러분들 하단에 매매했을 때 보면 뭐 뜨잖아요. 거기에 불기둥 AI 더블 공략주, 시장 주도주, 장중 세력주 이것 좀 다 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제발 개인들도 수익 좀 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윤정두의 38년 노하우를 드린 거예요. 기술력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딱 열어서 MTS 딱 켜고 인공지능 불기둥 AI V1000, V1300, S1000, H1300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응? 그럼 나오면 어떻게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3월 5일의 기준에서 핸드폰에 이런 식으로 불기둥 AI입니다. V930입니다. 금양, 우리 기술 투자, 알테오젠, 이수베타시스 그러나서 이러한 등락률의 흐름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뭐 진입 이후에 진입 시간대들 다 나오죠. 재진입 뭐 이렇게 해서 진입 시간 이후에 수익 범위의 기준들이고 그냥의 종목이 아니라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 3위예요. 12% 흐르고 거래대금 3위. 장중에 뭐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었죠. 꼬리 달고 쭈르륵 밀려 내려왔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일은 1월 11일인가요?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1월 12일경일 거예요. 그때 기준에 이미 우리 기술 투자는 목표 주가가 7,100원이 아니라 목표 주가 7만 원이었어요. 현재가 1,700원, 이제는 1,700원. 목표 주가가 10,000원 돌파했어요. 자, 보시면은 1월 11일입니다.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3.58에 포착돼서 상한가, 하나투자증권 3.58에 포착돼서 상한가. 그 상한가에 대한 증빙 자료는요. 그냥 방송에서 이렇게 뭐 29% 상한가입니다, 30% 상한가입니다, 우리기술투자 상한가입니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이었고, 실질적으로 종목 검색에 캡처한 내용이었고, 실질적으로 종목 검색에 재진입입니다 라고 해서 올라간 수익 범위 기준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당시에 제가 방송 화면을 못 찾아서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 내일 기준에서 만약에 우리기술투자가 또 변동성이 확장된다, 내일 기준에서 이 화면 꼭 갖고 나올 겁니다. 언제 건데? 1월 11일 날 돌파갭의 월봉상의 목표주가 8,020원짜리 10,000원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돌파갭에 대한 교육 안 받으실 거예요? 무료로 받으셔야죠. 노란톡 들어오시면 돌파갭에 대한 교육 무료로 다 올려놨어요. 상승 장악형입니다. 캔들에 대한 도서 오케이.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캔들 도서 자료 선착순 딱 50명. 지금 벌써 뭐 30명 들어오셨다고? 이제 남은 자리 20자리 또 안 남았어요. 30명 넘었다고? 어찌됐건 뭐 그럼 20명도 안 남은 자리인데 지금 QR코드 찍고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기존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까지 교육의 힘 딱 채팅방에 교육의 힘 딱 올려놓으세요. 채팅방에 교육의 힘 올리시면은 선착순 50명께는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캔들 도서자료 한 권을 무료로 드립니다. 주린이가 보셔야 될 필독서. 지금 바로 그렇게 해서 이런 상한가 나오고 8,000원인데도 윤정두는 상한가인데 목표 주가 월봉 기준에 10,000원입니다. 결론은 11,950원. 5점은 더 높지. 12,380원. 목표 주가 월봉상에 10,000원이었는데 이게 윤정두의 교육이고 이게 윤정두의 수익이에요. 하나증권 투자 똑같겠죠. 일조 이상짜리 종목이에요. 거래량 거래대금 터지고 변동성은 아무래도 우리기술 투자보다는 좀 제한적인 상황인데 어찌됐든 1월 11일 날 똑같이 포착되고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상한가 똑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봤더니 비트코인 또 토스 관련된 이슈가 불거져 있고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빠바바바방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 주가가 5,000원입니다. 얼마였는데 4,400원일 때 목표 주가 5,000원입니다. 라고 설정을 잡아드리고 또 장악형이네. 또 갭이네. 근데 결론은요. 오늘 포착된 가격이 5,130원. 실질적으로는 얼마에 포착돼? 4,680원에 포착됩니다. 아니, 결론은 불패라니까, 불패. 윤정두의 이 종목 검색기에서는 이렇게 LS 일렉트로닉스 뭐 이런 종목군들 다 잡아내죠. 거래가 빵 터지고 움직이고 2%에서 17%까지. 그 흐름들을 왜 못 잡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계좌 수익인데 78,000원에서부터 8,500원이니까 얼마? 13% 정도 되지 않나요? 13%인데 앞에 일자를 빼먹어서 이러면 8%인가? 싫어. 이거 지우고 다시 써드릴게요. 13% 수준의 수익 범위가 발생된 거예요. 검색에 포착되고 여러분들 금양 같은 종목도 거래대금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 1위, 전체 시장 상승률 3위, 거래대금 2위. 그 기준에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에서 움직임이 나왔든 윤정두가 위험 고지를 해드린 거지 이 회사가 뭐 좋다 나쁘다 필요 없어. 아우 소송도 피곤해. 왜 우리 회사 뭐라고 그랬어? 뭐 시비 걸면은 돈도 무지하게 많은데 이제는 700억짜리 회사였잖아. 700억짜리. 그 12조까지 땡겨서 지금 뭐 얼마예요? 돈도 많은데 그냥 조용히 있어야지 윤정두도. 어찌됐건 검색에 포착되고 29%까지 시간의 상한가도 찍었죠. 시간에서. 결론은 이 금양의 경우에 이러한 포착 기준 113,900원 그 이하에 떴잖아요. 탈퇴, 재진입, 탈퇴, 재진입, 탈퇴, 재진입. 그럼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의 기준도 모색하시란 말이에요. 차익 실현에 대한 기준도 다 나와 있으니까. 금양에 대해서 펀더멘탈적으로 부담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부담은 돼요. 똑같이 다. 얘는 아니지. 얘는 1등이지. 그냥 어마어마한 얼마?
지금 예상치만 11조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치만. 시가총액 얼마? 12조. 근데 지금 계속 영향력이 전망치가 커지고 있어. 얘 빼고는 다 솔직히 50% 100%예요. 누가 누구를 욕할 이유도 없고 왜 욕을 해요? 시가총액이 2조 원 넘고 시가총액 7조 원 넘고 시가총액 9조 원 넘고 시가총액 10조 원 넘는 종목을 욕을 하려면 이걸 다 가려놓고 히든 종목 드릴게요. 히든 종목 드릴게요. 일로 들어오시면 히든 종목들에 들어가 보면 쓰레기들. 근데 그걸 막 포장하고 막 상한가를 주신다 하니까 그냥 덜컥 샀다가 물량바지 되고. 아이고. 제발 좀 제대로 된 종목에서 수익 잡읍시다. 아시겠어요? 종목 검색해서 수익 좀 내십시오. 기준거래량에 대한 교육자료도 받아가시고 이렇게 해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잘 보세요. 지난주 월요일 알테오젠 오늘 19만 원 넘겼죠. 14만 3천 일주일 만에 얼마 오른 거야. 일주일 만에 또 30% 40% 한미반도체 상한가 넘겨버렸잖아. 사상최대치 신고가 랠리. 예? 이런 수익 범위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오늘도 폭등 랠리. 이런 수익 범위들을 매일매일 한미반도체 사상 최대치 신고가 이런 수익 범위들 사상 최대치 신고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이런 수익들을 계속이야 계속 기아 사상 최대치 신고가 시가총액 6위짜리가 그리고 나서 어제 기준입니다. 한미반도체 또 사상 최대치 이수페타시스 52주 신고가 22% 폭등 오늘도 이수페타시스 7% 추가 폭등 알테오젠 19만 4천 원 고점 와우 사상 최대치 금양 상한가 수준까지 이게 뭐다? 검색기다. 이제 몇 명? 5명도 안 남았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시고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이런 알테오젠부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나노신소재 상한가 가는 1조 이상짜리 종목 이런 종목에서 나도 수익 났어요. 나도 행복해요. 나도 축하해 주세요. 용으로 하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직도 계속 2월이야. 그리고 3월의 기준에 이런 하이닉스의 사상최대치 신고가 오늘도 하이닉스 사상최대치 신고가 다 가지고 가십시오. 노란톡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알테오젠입니다. 뭐 사실상 엔캠, 뭐 신성대, 엘타테크, 뭐 알테오젠, HLB 제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그래도 있고 성장성이 글로벌 시장에 맞물려 있는 쪽.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요 종목군들 갖고 계신 분들이 서운할 수 있죠. 어찌됐건 우리는 주력을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6위, 또 시가총액 5위 이런 쪽에 주력을 다 담고 있어요. 그걸로만 해도 계좌 수익이 시장 대비 3배, 5배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알테오젠 2월 23일 날 상한가 이런 수익 범위를 검색기를 통해서 다 가져가실 수 있으면 돼요. 3월 5일 날도 투자 경고의 위치인데 투자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용으로 오픈해드리고 검색기에서 개별 매매 기준 설정 잡아드리는 거지. 알테오젠 끝내줍니다. 얘가 끝내주니까요. 얘 공략해야 돼요. 절대 삐. 투자 경고, 거래 정지 하루 정도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뭐 거래 정지 들어갔다고 펀더멘탈이 뭐 더 훼손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뭐 금융당국이 과도하다, 단기 과열이 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한 발짝 뒤로 보는 거고요. 다만 이런 식으로 포착돼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왜 매매를 안 해요? 저 알테오젠 같은 종목 하나만 잡아주세요. 얘기하잖아요. 검색기에 매일매일 떠요. 이렇게 검색기에. 3월 5일 날 9시 29분입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여기서부터도 또 10% 올라간 거지. 19만 4천 원이니까 17,000원 딱 10% 올라갔네. 태우젠입니다. 이렇게. 지금 거의 10조에 달해요. 내용은 뭐가 있는데 MSCI 지수 다음 리뷰 이제 편입 기준에 설정 보면 노출돼 있던 내용이고 실적 이게 무슨 실적에 대해서는 논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닌데 예? 근데 결론은 어찌 됐든 모멘텀이 형성이 돼 있는 거죠. 모멘텀이. 그래서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12월 21일 날 77,300 아니 이날 7만 원대 이 이전에 7만 원 초반에서부터 포착이 돼 있던 종목입니다. 12월 21일 굉장히 좀 멀죠 사실은. 3달 전, 2달 전이죠 사실은. 어찌됐든 그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12월 26일입니다. 12월 27일 날 공략의 기준 500만 주 설정 잡으십시오. 9만 원대에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만 보셨어도 뭐예요? 따블입니다 지금. 19만 4천 원 올라왔으니까. 중간에 탈퇴 그럼 차익 실현하시고 에이 무슨 소리야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거 하지 마시고 거래가 터질 때 이렇게 2월 22일 날 거래가 터지면서 변동성이 확장돼 있을 때 또 26일 날 추가적인 보도자료 나오고 이거 봐라 하고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줄 때 직접적인 펀드멘탈에 대한 범위는 저평가 상태까지 엄청난 로열티를 받아오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기준만 놓고 해석을 한다. 어떻게 돼 있어요? 13만 6,500원 상한가. 상한가인데 그 다음 범위에 또 떠요. 26일 날. 26일 날 알테오젠입니다. 13만 8,500원에 5% 상승에 또 뜹니다. 그렇게 해서 23%까지 추가 폭등이 또 나와. 그 이후에는 이제 투자 주의 26일 이후에 투자 주의, 투자 경고 그렇게 되면서 거래도 다소 둔화되고 우리는 한 발짝 뒤에서 들여다보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개별 매매를 하시더라도 주의하십시오. 근데 오늘 이렇게 딱 떠서 12%의 추가 폭등까지 다 잡아내 드리는 이런 훌륭한 종목을 월봉 기준에서 12월 27일이에요. 이것도 방송화면을 제가 못 갖고 온 거야. 12월 27일 날 월봉 기준에 98,000원이잖아요. 이 흐름에 이걸 넘긴다라고 다 해놨어요. 거기에 소름 돋는 거는 주봉 기준에 10만 원, 10만 3천 원 다 넘겼죠. 다 넘겼잖아. 지금 19만 4천 원이니까. 그런데 이 주봉의 기준의 목표 주가는 지금의 위치에서는 어떻게 된다? 19만 원 넘겼고요. 22만 원까지 또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일봉은요. 이것도 잘 보세요. 12월 27일에 일봉에 11만 원의 목표 주가를 드렸어. 이거 방송하면 내일도 움직이면 방송화면 갖다가 보여드릴게요. 결론은요. 19만 원의 목표 주가를 2월 26일 날 잡아드린 거예요. 얼마일 때? 15만 6천 원일 때 19만 원 잡아드릴 때 방송에서 그것도 2월 26일 날 다들 손가락질해서 야 윤정도 너무한다. 이렇게까지 올라온 이런 종목을 방송에서 언급을 하냐. 기술적으로 19만 원의 목표 주가로 이 가격일 때 오늘 다 돌파했잖아요. 오늘 돌파 19만 4천 원까지 돌파하고 이제는 22만 원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다. 다만 투자 경고라는 거 위험고지해 드리는 거예요. 개별 매매 기준에서 나도 이런 종목 잡고 싶어요. 종목 검색해서 이렇게 튀어나올 때 알테오젠입니다. 13만 2,800원. 이럴 때에도 들어가서 상한가 수익도 내고 그 다음에 또 14만 원에서 잡아내서 19만 4천 원까지 그 수익 나도 잡고 싶어요. 3월 5일 날도 17만 7천 원 뜨고 나서 또 17% 그냥 19만 4천 원까지 알테오젠입니다. 신성델타 테크입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이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가져가시라는 계좌 수익으로.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야 이런 수익이 났어라고. 시간 없어요. 노란톡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잘 보세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오늘 기준에서도 7%의 강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쌍끌이 순매수 1%의 매집이 들어왔다.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수페타시스 오늘 매집 규모에 대한 그 소중한 차트를 잘라놓고 안 갖고 왔어. 내일 혼내줄 거야. 우리 연구원분들, 직원분들 다 혼내줄 거야. 마지막에 윤정도가 못 넣긴 했지만은 나 혼내줄 거야. 대신에 영상 녹화분이 있습니다. 그 영상 녹화분 보시면 이수페타시스의 어제와 오늘의 공격적인 매수, 어제 160만 주, 6,300만 주짜리란 말이에요. 2% 이상. 오늘 또 70만 주 수준, 또 1% 이상. 결론은 합산해서 이틀 만에 3% 이상의 4%에 달하는 그런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수페타시스 들여다 볼 수밖에. 3월 4일 날부터 해서 얼마 31,350원에서부터 얼마 39,500원까지. 그리고 나서도 시간에서 눌리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강세가 나올 수 있겠구나. 왜요? 일단은 이 거래일 연속 매집이 됐다는 거. 우리는요 2023년 5월 달에 PER 6배일 때 이때 들여다 본 거예요. 사실은 이때는 주가가 얼마에 10,000원대였어요. 10,000원대. 6,320만 주짜리니까 15,000원을 넘겨야 1조를 넘어서는데 포트폴리오 6월 포트폴리오에 넣었죠. 5월 말 종가 기준에 14,630원. 종가 기준에 14,630원인데 1조 미만인데 1조 미만 우리가 포트에 안 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넣은 거예요. 왜요? 이거를 놓칠 수는 없잖아. 저게 14,600원에서부터 얼마까지 가요? 얼마까지 가? 그냥 날아가서 43,300원을 찍죠. 6월, 7월 2달 만에. 어떻게 해서? 전량차익 실현이지. 꺾이면. 벌써 이때 엔비디아의 5일머니의 러브콜이 들어옵니다. 5일머니의 러브콜이 1조 달러가 들어옵니다. 엔비디아에. 이때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달러. 시가총액 5위. 지금 어떻게 됐어요? 2조 달러를 넘겼고 시가총액 우리나라 돈으로 2,800조를 넘겼고 시가총액 3위로 올라와 있어. 어마어마하죠. 이게 작년 8월이에요. 작년 8월 29일. 23년. 이게 윤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이 당시에는 이수페타시스라든가 삼성 전기의 움직임도 조금 있었죠. PCB 업체들에 대한 고사양 PCB, MLB 그 부분에 대해서 8월 17일입니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때는 1시 방송에 13시 방송에 방송에서 이수페타시스 32,400원에 포착되어 있습니다. 32,400원. 이거 얼마? 단기간에 43,300원 찍어준 거예요. 단기간에 43,300원. 자,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간에 쭈쭈쭈. 그러고 나서 거래가 최근에 다시 터져준 거예요. MLB 내 어플리케이션 비중 자료 와우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 이수페타시스의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외국인은 어느 쪽에서 들어온지 명확치는 않습니다. 사실은 국내 기관은 아주 고르게 들어왔어요. 한쪽의 매집이 아니라 아주 고르게. 월봉 차트예요. 그리고 주봉 차트입니다. 갭에 대한 목표, 매집에 대한 목표. 요거 수치 아쉽게도 제가 안 갖고 왔는데 내일 방송 보여드릴게요. 일봉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1차가 43,300원인데 47,000원 놓고 보십시오. 이게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그게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의 우선순위로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요. 이수페타시스 나도 이런 종목에서 이렇게 32,000원, 31,350원. 하루 만에 상한가 수준의 30% 수익 좀 잡아내주세요. 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요. 23시 30분에 온라인상에서 추가 인사드립니다. 주식 두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